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? 비트코인 규모가 감이 잘 안 오거든. 삼성전자의 요즘에는 말이에요, 해외 주식을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시차 없이 할 수 있어요. 진짜? 나무증권 미국 주식 스포일러 토크쇼 유별난 수다. 저는 MC 이유림이고요. 머니네버슬 우세현입니다. 저는 심두보입니다. 네, 오늘 또 이렇게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해볼 텐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가수가 있잖아요. 누굴 것 같으세요? 조용필? 누구죠? BTS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죠. 또 BTS가 요즘 굉장히 핫한데 오늘 저희는 BTS가 아닌 BTC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비트코인 네, 얘기를 비트코인, 해볼 비트코인. 텐데 네. 비트코인. 최근에 또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. 이 SEC가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한 건가요?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에 대응하는 게 있죠. 그게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고요. 비트코인 선물 ETF는 뭐 개수로 치면 꽤 여러 가지가 있고 거래 잘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SEC에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.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그 ETF 안에 비트코인이 직접 담겨 있진 않아요. 그래서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을 이용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실제 갖고 있는 효과를 내거든요. 그럼 선물 옵션만 ETF가 담고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뭐 이를테면은 뭐 채권 같은 거 돈이 남으니까 그런 것도 갖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 콜옵션을 매수를 하고 또 비트코인 풋옵션을 매도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. 이것도 지난번 버퍼처럼 막 그래프 그려봐야겠는데요, 조금. 그렇죠. 이거 그래프는 뭐 간단해요. 뭐 이렇게 콜옵션을 샀으니까 뭐 올라가는 거고 네. 풋옵션은 원래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매도했으니까 내려가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거는 그 ETF 포트폴리오 안에 그 비트코인을 직접 담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거래가 많이 일어나도 비트코인의 거래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. 근데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 자체의 거래량도 그쵸, 그게 커지는 거예요. 그 AUM만큼이 그냥 그대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 거니까. 그쵸. 보관을 해야만 하는 거죠. 그 차이점 때문에 이제 SEC, 이제 미국에서 전 금융을 관독하는 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계속 거절을 해왔었거든요. 근데 왜 거절했는지가 중요해요. 뭐 ETF에 비트코인 담으면 좀 안 되나? 될 법하잖아요. 맞아요. 뭐 ETF 다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. 맞아. 그냥 뭐 주식 담듯이 그냥. 맞아요. 근데 이제 이 SEC는 기본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좀 보호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.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 상품이 나올 때 SEC는 검토를 하죠. 요거 좀 아리까리한데 까딱 잘못했다가는 뭐 일반 대중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사실은 이제 가상자산 사기, 조작 같은 것들이에요.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막 맞아요. 뭐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뭐 테라 같은 것도 테라 있고. 진짜 찾다 보면 엄청나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이게 SEC가 관리 감독을 하려면 주식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. 이걸 거래할 수 있는 곳들 그리고 기업들도 다 SEC에 등록이 돼 있고, 그러니까 뭔가 사기 사건이 발생을 하면 SEC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. 뭐 정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접근성이 좋고. 그렇죠. 그런데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혹시? 어마어마하게 많다고는 알고 있는데 몇 개 정도 되나요? 이게 이제 스팟 거래소라고 하거든요.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화된 누군가 관리해서 좀 사고 팔 수 있는 거. 그게 한 200개가 넘어요. 거래소만 200개가. 네, 거래소만 200개가 넘어요. 주식이랑은 비교도 안 되네요. 정말. 그렇죠. 그것도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고. 그리고 뭐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게 있어요. 심지어 이거는 누군가 중앙 주체가 없이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의 개수는 뭐 수백 개예요. 카운팅이 잘 안 돼요. 그러면은 진짜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거의 뭐 통제가 불능한 수준이네요, 완전. 그렇죠. 불안한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,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사기나 조작이 발생을 했어. 근데 이제 감시를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래소가 너무 많으니까 감시가 안 돼. 그리고 감시를 하려 그러면 그 거래소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잖아요. 비트코인 현물 ETF가 너무 잘 성장을 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 같으세요? 거래소들이 사실 비트코인이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맞아요. 되면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좀 안 좋긴 하겠네요. 약간 고객을 뺏기는 느낌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거래소들이 과연 자기네들한테 뭐 베네핏이 있지 않는 이상, 혹은 SEC한테 뭐 철퇴를 맞을 위치에 있지 않은 이상 뭐 협조할 수는 없겠죠. 협조를 잘 안 해주겠죠. 그 다음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? 그러니까 우리가 ETF를 너무 많이 하니까 스파이나 QQQ나 이런 ETF가
주식을 무지하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어떤 게 있나요? 의결권. 아. 의결권 행사인 거죠. 그래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사실은 ETF 시장이 커지면서 그런 뭐 스파이라든가 QQQ라든가 이런 좀 거물급 ETF들이 기업 경영에 어떻게 좀 참여를 할 것인가, 어떤 게 올바른 것인가라는 이슈가 좀 따로 있어요. 근데 그게 여기 비트코인 현물 ETF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. 아, 약간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제 맞아요. 지분 보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그렇죠. 국민연금이 어디에 표를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뭐 이사진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. 근데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더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 캐시라는 게 있거든요.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줄기에서 이렇게 파생된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고 또 비트코인 생태계가 그 비트코인 개수에 따라서 뭐 의결권 같은 거를 행사하게끔 돼 있어요. 투표 같은 게 있어요. 근데 거기서 과연 그럼 이 ETF에 쏠린 돈이 이 ETF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. 뭐 그런 이슈도 있고 뭐 작게는 에어드랍 같은 거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생 프로젝트가 이렇게 코인을 쏴줘요.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또 누가 갖느냐 뭐 이런 이슈도 있고 자산운용사가 다 가져가 버리면 또 그것대로 논란 많이 될 것 같긴 하네요. 사실은 뭐 이제 가치가 좀 매우 낮은 코인들이니까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그런 코인들이 엄청나게 가치가 커진다면. 상승한다면 그런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이 SEC는 이런 골칫거리를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은 이제 계속 거부를 해왔던 거죠. 또 어떻게 보면 SEC도 관료잖아요. 그렇죠. 사실 관료 입장에서는 굳이 긁어부스럼 막 이런 거 만들어내느니 그냥 가만히 덮고 지나가는 게 깔끔하게 거절. 네, 훨씬 편하긴 하겠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최근에는 또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 가는 것도 같아요. 또 SEC가 재검토를 하면서 또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. 최근의 움직임은 조금 어떻게 변했나요? 그 올해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10월이거든요. 네. 그 전에도 좀 오르긴 했었는데 뭔가 급등했던 시기는 10월이에요. 근데 10월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, 이제 컬럼비아 특별구 뭐 이런 순회법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법원이 있어요. 이 법원이 SEC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야, 너네 그 비트코인 현물 ETF 거절했던 거 내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다시 검토해봐. 라는 명령을 내려요. 그러면서 법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쪽으로 좀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? 뭐 이런 이제 추정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. 근데 여기서 좀 더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이 항소법원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사실을 판명하는 게 아니에요. 현물 ETF 오케이 해야 되는데 안에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를 그 문제 삼는 게 이제 이 법원의 역할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SEC가 너네가 좀 마땅히 좀 진행했어야 되는 절차를 제대로 안 따른 게 아니냐. 아, 거절하는 데 있어서. 네. 더 확실하게 그쵸. 거절을 뭐 더 확실하게 거절을 하라, 혹은 뭐 더 확실하게 승인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모르겠지만 더 확실하게 해라. 비트코인 선물 ETF랑 비트코인 현물 ETF랑 투자자 입장에서 같은 거 아니냐. 뭐 요런 논리겠죠. 근데 왜 현물 ETF 자꾸 까냐? 뭐 이런 거예요. 근데 그러면은 SEC가 그 법원의 반려를 받고 네네네.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? 제 기억으로 한 올해 6월 뭐 이 정도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었고요. 맞아요. 그거 뉴스 많이 됐었죠. 네, 그리고 이제 여타 다른 플레이어들도 다 신청서를 냈었는데 현물 ETF에 대해서 이게 한 10여 건 정도 돼요. 그리고 이제 이번에 SEC가 그 명령을 받고 나서 그 신청에 대한 검토를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. 이더리움도 막 현물 ETF 신청이 또 나오고 했더라고요. 그렇죠. 선점하고 싶어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있는 거죠. 그 시장도. 블랙록의 등장이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. 그 자산운용사는 많아요. ETF 찍는 데도 많고 뭐 되게 마이너한 기업들도 많고 한데 블랙록은 이제 3대 자산운용사예요. ETF를 만드는. 그래서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룹이랑 이제 뱅가드랑 이제 블랙록 이 세 군데가 진짜 메인 중에 메인인데 그 중에서 한 곳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냈다. 거기에 이제 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한번 맞아요. 마음이 흔들려 술렁술렁. 그때 당시에 또 울렁울렁한 최고가를 거죠. 기록하면서 그렇죠. 맞아. 그거 하나. 그다음에 이번에 그 법원에서 너네 다시 검토를 해라. 요게 이제 연타로 들어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렸고. 아, 약간 이거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기대가 막 생길만도 하네요, 정말. 근데 이제 최근에 거기에 이제 불을 질러버렸죠. SEC가 자산운용사, 블랙록을 포함한 자산운용사들이랑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. 이게 또
이런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블랙록이랑 뭐 이런 몇몇 자산운용사가 그 리바이스를 해서 내요 신청서를. 네네네. 뭐 논의를 하고 수용을 한 다음에 그걸 내요. 근데 이게 되게 디테일한 게 좀 나온단 말이에요. ETF의 단기인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, 뭐 에어드랍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,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논의하는 그런 것들이 보도가 나오면서 와 이번엔 된다. 의미심장하긴 하네요. 네네네. 맞아요. 언뜻 들으면은 조금 이제 서로 말도 맞추고 또 맞아요. 발도 맞춰가면서 나올 것 같잖아요. 미세 조정하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원 사격들이 나오죠. 뭐 캐서린 우드, 캐시 우드, 아니면 이제 뭐 갤럭시 디지털 같은 이제 비트코인 펀드를 원래 운영했던 곳에서 너네 이제 이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거래량 터진다. 뭐 이런 가격도 오른다. 가격도 오른다.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. 사실 최근까지는. 그러면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종적으로는 조금 가능하게 될까요? 이게 그 가능성을 물어보면 되게 대답하기가 힘들긴 해요. 이게 사실 그렇죠. 저희가 뭐 내부까지 다 이렇게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. 제 생각엔 아마 SEC에서 이걸 검토하는 그 실무자 그 사람도 모를 거예요. 그 정도로. 네, 내가 왜냐면 뭘 검토하는지. 약간 정치적인 거기도 하거든요. 이게 그쵸. 뭐 약간 비트코인 뭐 기술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.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면 네.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비트코인의 소유가 굉장히 편중돼 있어요. 이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인 산티멘트라는 곳이 있거든요. 이제 네. 여기서 8월에 낸 자료를 보면 흔히 고래로 통칭되는 100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주소는 16,000개 정도 돼요. 그리고 이 16,000개의 주소에 비트코인 전체의 약 60%가 담겨 있어요. 굉장히 약간 상당히 비중이 소수가 높네요. 독점한. 맞아요.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뭐 미국의 적대국에 포함된다고 봐야겠죠. 중국이랑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해요.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띄워줄 필요가 뭐 전혀 없긴 하네요. 그렇죠. 띄워준다는 것도 되고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고 달러 발행을 통해서 굉장히 이점을 누리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근데 비트코인은 거기에 좀 반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도 하고.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걸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승인하는 거는 미국 정부 SEC 입장에서는 손해지 않을까. 뭐 언젠간 된다고 하더라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조심스러운 게 이게 또 갑자기 승인돼 버리면 그럼 굉장히 비트코인이 소수한테 독점돼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? 지금 말씀드린 걸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비트코인 규모가 감이 잘 안 오거든요. 그렇죠. 뭐 크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지 잘 모르고. 사실 코인당 가격만 알지. 맞아요. 확실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은 한 8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. 8천억 달러. 그럼 상당히 그 기업들 중에서 순위권 안에 드는 셈이네요. 그렇죠. 근데 8천억 달러도 감이 잘 안 오니까 약간 이 정도 급의 기업들이 어디가 있냐면 메타 플랫폼스, 버크셔 해서웨이, 그리고 테슬라 요 세 기업이랑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인 애플의 시가총액의 한 4분의 1,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전자의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인 거죠. 그래도 매그니피선트 7급이기는 한데 네. 그게 또 한편으로는 작아 보이지 않아요? 약간 이 하나의 그 뭐 달러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암호화폐를 되게 암호화폐계의 기축통화처럼 마치 맞아요. 비트코인을 취급을 하는데 달러랑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좀 그래 보이기도 하긴 하네요. 요게 금이랑 비교하면 좀 더 감이 잘 와요. 그러니까 전 세계 금의 전체 시가총액이 한 1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. 그렇게 따지면 이제 비트코인은 금의 한 8% 정도 되는 거예요. 누구는 이 8% 정도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누구는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요 시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들 선물로 구성된 ETF들 많은데 이제 BITR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이제 비트코인 숏 인버스 ETF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랐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은 BITI에 베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것 같아요. 이제 한번 열게 되면 다시는 되돌이키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.